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변론을 연기하자고 하는 그 배경,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 13일이거든요. 그렇죠. 13일 이후로 탄핵 심판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날짜가 미뤄진다라는 뜻은 이정미 대행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건 탄핵 기각을 원하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더 없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8인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이 기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6명이 인용을 하면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이 기각하면 탄핵 기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또 한 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심리가 안 되거나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헌재법상 7인 재판관 이상일 경우에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좀 더 꼼꼼히 따져보면 만약에 대통령 측 주장대로 3월 2일이나 3일 이렇게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면 3월 13일 이전 선고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월 2일이나 3일 날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하면 네. 13일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잖아요. 열흘 동안 평일을 열든 물리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날 퇴임을 하지만 평일을 13일 이전에 열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나간다고 하면 선고는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8인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 추가 카드를 제시할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월 2일이나 3일 날 최후 변론을 하고 갑자기 박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는 걸 헌재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 심판을 좀 늦춰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헌재가 내일 그러면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하던데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헌재는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못을 박은 그렇죠. 상태입니다. 여기에 박한철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 일종의 헌재 가이드라인이다. 그렇다면 13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서 기일이나 그 밖에 평의 날짜들도 어느 정도 일정표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면 내일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 날짜에서 이 대통령 최종 변론 날짜를 2월 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요구한다면 최후 진술 날짜를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